2025년도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도 변함없이 중국 현지에서 통역사로 활동하며 한 해를 보냈는데요. 올해도 저를 믿고 찾아주신 분들 덕분에 개인적으로는 꽤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통역 업무를 돌아보면서 2025년 한 해를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출장 이동 거리만 따져봐도 대략 2만 킬로미터 정도는 된 것 같은데요. 베이징에 상주하고 있다 보니 이동 역시 중국 북방 지역 위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억나는 도시들만 나열해봐도 베이징, 텐진, 마카오, 앙팡, 창조우, 조저우, 항산, 신원다오, 산해관, 상하이, 쯔보, 닝보, 선전, 광저우, 쿤민, 주하이, 바오딩, 정저우, 더저우 등 정말 다양한 도시들을 오갔던 한 해였습니다. 마카오에서 약 2달 정도 머문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출장은 1박 2일 혹은 2박 3일 정도의 짧은 일정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는 윈난성의 쿤민이었습니다. 공기도 좋고 산도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꼭 다시 천천히 여행으로 가보고 싶은 도시로 남아있습니다. 올해 통역 업무는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미팅과 공장 시찰이 중심이었습니다. 비즈 미팅에서는 사업 타당성, 한중 양국의 시장 구조와 유통 방식, 가격 경쟁력 같은 주제들이 주로 오갔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중국 총판 사이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통역도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장 시찰은 대부분 OEM, ODM 형태였고 분야도 식품,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바이오, 생활용품, 반려동물 제품 등 정말 다양했습니다. 대부분의 현장은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됐고 일정이나 커뮤니케이션도 비교적 원활한 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국의 여러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한 베이징 내 수출 상담회와 전시회 통역 업무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전문 기술 설명보다는 이미 한국에서 유통 중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중국 시장에 어떻게 소개하고 실제로 협업이나 유통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역 역시 단어 하나하나의 직역보다는 제품의 기획 의도, 강점, 그리고 한국 측이 전달하고 싶은 비즈니스 맥락을 중국 바이어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역할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현장 반응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양측의 의도와 뉘앙스를 조율하는데 특히 신경을 많이 썼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또 직접 MOU 체결까지 이어지는 현장 통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통역을 넘어서 실제 선거로 이어지는 과정에 함께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의미가 컸고 그날 귀가길에는 정말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경험은 한국 식약처 해외 제조공장 실사 통역을 처음으로 맡았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중국 공장을 대상으로 한 실사였는데 현장에서 느끼기에도 한국 식약처와 중국 업체 양쪽 모두에게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공정 하나하나, 서류 하나하나, 위생관리 기준까지 매우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한 언어 전달을 넘어 정확함과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화제가 하나 있죠. 바로 의대로 가는 한국, 공대로 가는 중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흐름 때문인지 올해는 특히 중국의 로봇 산업에 관심을 갖고 현장을 찾는 한국 분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로봇 관련 통역 업무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고 전시회 기간에는 참관단과 함께 이동하면서 설명과 질의응답을 맡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는 예전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중국도 이제 로봇을 만든다는 호기심의 단계가 아니라 실제 도입이 가능한지, 가격 대비 완성도는 어떤지, 한국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아주 현실적인 기준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베이징에 상주하고 있다 보니 통역 역시 자연스럽게 베이징 및 인근 지역 중심의 한중 통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중 베이징이 처음이신 분이든 여러 번 오신 분이든 거의 빠지지 않고 드시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베이징덕, 북경오리입니다. 덕분에 올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베이징덕을 먹은 것 같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먹은 것까지 합치면 올해에만 대략 40마리 가까이는 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 먹은 음식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의외로 베이징덕이 아니라 산둥 지역 출장 중에 먹었던 레미 튀김이었습니다. 비주얼부터 강렬해서 쉽게 잊히지 않았고 아마 제 개인적인 2025년 올해의 음식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결국 통역 일을 하면 남는 건 사람, 현장, 그리고 이런 예상치 못한 음식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문화예술 분야 통역 역시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콘서트나 공연 통역은 개인적으로 페이를 떠나 가장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현장 특성상 다른 통역에 비해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전체 흐름만 잘 이해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콘솔 쪽 통역을 맡았는데 초반 세팅 시간에는 조금 바쁘지만 이후에는 큐 타이밍만 잘 맞추면 큰 문제 없이 흘러갑니다. 무엇보다 콘솔 자리는 흔히 말하는 완전 VVIP석이라 무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서 일이라기보다는 공연을 즐기면서 하는 통역이라는 느낌이 큽니다. 그래서 콘서트 통역은 개인적으로 불러만 주시면 무조건 가는 통역에 가까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한령 이후 중국 본토에서 K 공연이 거의 사라졌고 요즘은 중국 현지 연출팀과 스태프들의 실력도 많이 올라와서 특정 아티스트를 제외하면 한국 팀을 따로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이어지는 공연 통역은 여전히 반갑고 의미 있는 작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을 돌아보면 기뻤던 순간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순간들도 함께 떠오릅니다. 현장에서 일이 잘 풀려 의뢰인과 제조사 모두 만족하며 마무리됐을 때의 뿌듯함도 있었고, 반대로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 아쉬움이 남았던 경우도 분명 있었습니다. 또 일부 통번역 업체들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는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를 보며 솔직히 당황스러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통역사는 현장에서 실제 커뮤니케이션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일정이 끝난 뒤에도 상황 정리나 후속 설명 같은 이른바 애프터 서비스까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역할과 노력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를 받고 일하는 입장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중국을 방문하신 의뢰인분들께는 때로는 같은 편이 되어 힘을 실어드리고, 일정이 끝난 뒤에는 오래된 선배나 친구처럼 또 때로는 현지 직원의 역할까지 맡아가며 신뢰를 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다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2025년은 제게 충분히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기쁨과 아쉬움, 그리고 현실적인 고민들이 함께 공존했던 2025년, 이 모든 경험이 다가오는 한 해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